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가을 하루는 정말 높고 맑음이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이래서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춥기까지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요. 감기가 가장 걱정인 가을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 다 맞으셨죠? 저도 맞았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네요. 이건희 씨가 이번 주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한다네요. 또 병원에 계시는 답답함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뵙고 싶고요. 그런데 금주까지만 참아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찬? 식품이라고 할까요? 반찬이라고 할까요? 김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김치는 세계 최고의 불로장생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고유하게 김치가 제일 맛있고 중요한 식품인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그 김치를 따라는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김치만큼 자랑할 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산삼이 불로초이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김치가 불로초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본디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함채 또는 염채라고 불렀습니다. 침채로 부르기도 했으나 함채가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함채란 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바로 식히면 섬유질이 몇 배로 질겨진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자세하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설명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장윤정의 럭키 서울 들어보시죠.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파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는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희망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C-O-U-L S-C-O-U-L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청춘의 거리, 청춘의 거리에는 건설이 있네. 병마차 소리도 흥겨워라. 시민의 합창곡이 우렁차구나. 너도 나도 부르자 건설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C-O-U-L S-C-O-U-L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명랑한 거리, 명랑한 거리에는 행운이 오네. 비둘기 나르는 지붕 위에는 오색빛 무지개가 아름답구나. 너도 나도 부르자 행운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어머나로 유명한 장윤정 씨가 또 럭키 서울을 이렇게 또 신나게 불러주네요. 자, 잘 익은 김치는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이라고 합니다.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해준다네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요, 김치를 먹어야 한답니다. 김치는 뭐 어느 식당에 가도 김치가 맛있으면은 이 식당은 참 잘하는 식당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지요. 또 어느 가정에 가도 김치가 맛있으니까 참 솜씨가 여러 가지로 좋겠네요 하는 인정을 하듯이 김치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근력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은 또 근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 계속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은 질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혈관이 약하면 쉽게 터져서 중풍이 오거나 동맥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김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정말 들을수록에 알면 알수록 정말 김치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을 먹지 말고 김치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 해볼 때까지 열심히 김치를 먹어보면 좋겠네요. 그 중에서도 뭐 김치 중에서도 좋은 김치가 있으니까 어떤 걸 먹을지 여기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의 효능은 첫째는 몸의 산성화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을 좋게 하고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산성화라는 거는 잘 아시죠? 산성화가 되면은 안 되고 알칼리성에 좋다는 거 하고요,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니까 좋고, 혈액을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하는데 김치가 좋다고 합니다. 산성식품은 섬유질을 삭게 하고, 알칼리성 식품은 섬유질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한다고 하네요. 김치는 신맛이 나지만 아주 훌륭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오래전에 김치가 섬유질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잘 발효된 김치 국물에 면실을 담가 두었다가 잡아 당겨 보니까 5배가 더 질겼다고 합니다. 1kg의 힘을 가해서 끊어지는 섬유가요, 5kg의 힘을 가해야 끊어질 정도로 아주 인장력이 강해진 것이죠. 와, 굉장히 김치가 정말 굉장하네요. 반대로 김치찌개에 면실을 담궈 두었다가 인장력을 실험해 보았더니 오히려 절반으로 약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찾으면서 제가 하면서요, 김치찌개 우리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 넣고 부글부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김치찌개가 살짝 좀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 좀 익은 김치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생김치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치의 주요 재료인 대추나 무, 갓 같은 것이나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양념은 날것으로 먹으면 독이 좀 있대요. 우리 발효식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양념에 독이 좀 있으니까 발효하면 독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날 거보다 익은 김치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김치는 마치 여자와 같다고 그러네요. 잘 활용하면 천사와 같지만 잘못 활용하면 마녀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잘 발효된 묵은 김치는 세계 최고의 라고 할 수 있지만, 묵은지를 끓여서 찌개로 만들면 위염이나 위궤양 또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답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하네요. 특히 또 치질, 뇌출혈 등이 모두 혈관이 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근육과 혈관을 주관하는 것은 간이라고 하고요, 간이 약해지면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며 김치는 간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간을 또 튼튼하게 한다는 것까지 정말 좋은 우리의 자랑할 만한 김치입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송대간의 세월이 약이겠지요. 들어보시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를 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랑의 슬픔도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이 몸의 슬픔을 서럽다 하지 않고 괴롭다 울지 않은 세월이 흐르며 상처의 아픔도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랍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송대관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세월이 약이겠지요.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꿋꿋하게 아주 노래 잘 부르시는 모습 대견하고 좋습니다. 김치 중에는 종류가 많아요. 김치 종류를 들어보니까 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고구마 순으로도 김치를 담그던데요. 김치 중에서 제일 약효가 좋은 것은 파김치라고 하네요. 파김치. 그 중에서도 갓김치며 그 다음은 무청김치도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많은데요. 종류는 헤아릴 수도 없겠죠. 이 모든 것이 간경화나 지방간, 혈우병, 당뇨병 같은 것도 쪽파로 김치를 담가서 먹으면 모두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치 중에서도 파김치가 제일 좋다는 말이고요. 그 밖에도 뭐 갓김치, 무청김치, 고구마 순김치, 꼬들베리 김치,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뭐 김치를 담그면 다 김치니까 그 대신에 쪽파로 담그는 김치는 굉장히 아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간경화나 지방간, 혈우병, 당뇨병 같은 것도 쪽파로 김치를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쪽파 한 단을 손으로 잡고 꺾을 수는 있으나 파김치로 담가서 푹 삭혀서 익히면 섬유질이 놀랍게도 오징어만큼 질겨진다고 합니다. 파는 김치로 담가서 삭히면 100배가 더 질겨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굉장히 그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좋은 김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예도 좀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가지고 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질긴 사람이 혈관도 튼튼하고 질겨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아서 서로 걸어매서
잡아당겨서 잘 끊어지는 사람이 혈관이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집에서 해봤더니요. 저는 혈관이 많이 좀 약해졌는지 조금 있다 끊어지더라고요. 혈관이 튼튼할수록 머리를 좀 잘, 혈관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를 먹지 않으면 혈관과 근육, 자궁이 약해지고 출혈이 잘 생긴다고 하네요. 여자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거겠죠. 자궁이 약해서 유산을 자주 하는 여자들이 김치를 몇 달씩 먹으면 유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딸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하혈을 많이 했거든요. 걔가 좀 편식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치를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김치를 좀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김치는 4개월 동안 먹으면 머리카락이 질겨서 머리칼이 누가 질긴지 내기를 해서 지던 사람이 이긴다고 하기도 합니다. 험한 산을 뛰어다녀도 발목을 삐는 일이 없고요. 머리카락이 그만큼 질겨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김치를 잘 안 먹더라고요. 김치는 한 쪽씩 두 쪽씩 먹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잘 부러지는 것도 좀 봤거든요. 이게 다 김치를 좀 더 좀 잘 먹여야지 이게 근육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인대가 끊어지거나 발을 삐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간이 산성화되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력을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좀 우리 시니어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좀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초콜릿을 먹으라든가 왜 당이 떨어졌다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좀 어지럽다든가 이러면 설탕 먹어 사탕 먹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다는 얘기겠죠. 많이 먹을 때에 간이 산성화되고 근육이 약해진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김치 국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국물이 좋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국물이 시어 꼬부러진 김치 국물을 먹으면요. 손톱이나 인대, 연골, 혈관이 참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또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으므로 힘든 일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피로를 느끼지 않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이 잘 드는 사람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도 가끔 어디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멍이 들어서 이거 언제 들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걱정을 해봐야겠네요. 혈소판 감소증환과 백혈병은 간 기능이 떨어진 혈소판 감소증과 백혈병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생긴다고 합니다. 부딪히도 않았는데 멍이 잘 드는 여자는 하혈을 하면 잘 멈추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하는 생리도 3, 5일이 끝났는데도 보름씩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때도 김치를 잘 담가서 먹으면 멍이 없어지고 하혈이 멎는다고 하네요. 정맥류나 치질을 치료하는 데에도 김치가 제일이라고 하네요. 혈관이 약해져서 압력을 못 견디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되고 치질이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대신 잘 익은 김치를 먹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치 자체가 생거를 먹으면 덜 익지 익힌 김치 말고 덜 익은 김치를 잡수시면 그 양념에서 독이 조금 있어서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김치는 푹 익혀서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김치나 찌개김치를 먹으면 출혈이나 치질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익은 김치로 천식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천식이 좀 있거든요. 오빠도 그렇고요. 잘 익은 김치를 많이 드시라고 얘기해 드리겠어요. 천식은 몸이 산성화되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혈액에 가스가 많으면 산소 흡입이 제대로 안 되어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식이 생각보다 참 아주 위험한 그런 병이더라고요. 이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막 가래도 끓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김치로 고칠 수 있다니까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2개인데 숨이 가빠서 2층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못 올라감으로 2층에서도 아래층 1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했는데요. 이런 사람한테는 김치 국물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김치 국물 잘 익은 시큼시큼한 김치 국물 잘 못 드시겠지만 그래도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드시면 병을 고칠 수 있다네요. 근본역쪽 환자는 무조건 김치를 열심히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김치 얘기만 여러 번 했더니 좀 지루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 향인 것 외로운 가슴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가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진관 씨의 미완성 들어봤습니다. 저 젊었을 때는요 이 미완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인생은 미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적어서 불러본다고 그러던 생각이 나네요. 자, 요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김치는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김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하네요. 배추김치를 많이 먹으면 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렇게 담 걸리셨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노인정 같은 곳에서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가래를 내뱉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죠. 배추김치를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물으면 어김없이 그럼 배추김치 좋지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배추김치는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김치보다는 조금 좀 덜 좋다고 하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치의 종류 무김치, 무청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갓김치, 순무김치, 쓴마기김치, 민들레김치, 우엉김치, 미나리김치, 질경이김치, 고들빼기김치, 부추김치, 오이김치 여기에 덧붙여서 고구마 순김치까지 이 밖에도 김치로 담그는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김치가 파김치라고 했습니다. 근육을 질기게 만드는 파김치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김치김치해서 지루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모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주기영과 코스모스라는 이야기로 조금 좀 새롭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환 주기영이 코스모스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성당에서만 기도만 하셨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김수환 주기영이 생전에 쓴 몇 편 안 되는 수필 가운데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김수환 주기영은 뭐 존경받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주기영의 심사가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 이 글은 짧지만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답니다. 어머니를 주제로 쓴 3호곡 가운데 주기경의 이 글을 단연 으뜸으로 치고 싶습니다. 글은 이렇게 코스모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 들녘이 보고 싶어 시골에 내려갔는데 어느 수도원 손님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여니 하늘 아래 뜰 가득히 피어난 코스모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옛 고향집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 꽃밭에서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우리 어머니는 코스모스처럼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신 데다가 젊었을 때는 분명 그렇게 수려한 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자, 너무 좋지 않아요? 김수환 주기영이 다시 생각이 나는 어머니를 그린 글이네요. 자,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몽리의 말리의 꽃.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걸. 지친 눈에는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에 네가 있기에 진짜 쓰러지려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이네도 중요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껴안아 내 길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에 숨쉬는 안들이 이제 잊혀지도. 네. 김수환 주기영님의 잔잔한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귀화 식물로 구한말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의 풍토와 기후에 알맞게 적응하여 이미 도착화된 꽃이었습니다. 1784년 서양 종교인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갖은 산산고초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나라의 개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도착화되는 과정과 쾌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면서 로만 칼라를 하고 있는 추기경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선가 코스모스를 5가지 덕으로 예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토에서 자라는 검소함, 나실나실한 가날픈 잎의 소박함, 요염하지 않고 검소함, 비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칼칼한 가을 맑은 공기에 피는 거품이 칼칼한 가을 맑은 공기에 피는 기품이 코스모스의 5가지 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스모스에게는 저홀로 피고 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련한 그림으로 이끌어 사람들의 둔탁해진 마음을 착하고 맑은 마음으로 순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많이 있죠. 코스모스 많이 보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 주시면 즐거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김치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와 김수환, 추기경과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로 방송했습니다. 진행의 전신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니어였습니다.